정년퇴직을 하면 인생 2막이 시작된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2막이 이렇게 버거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막 60대를 맞은 김 부장님. 회사에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꽃다발도 받았고 송별회에서는 후배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퇴직 한 달 후 그는 어느 마트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리며 식은 도시락을 먹고 있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업무 능력도 경력도 스펙도 빠지지 않았는데도 정작 퇴직 후에는 나이가 죄가 됐고 경력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들이 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가 아니라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퇴직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쉬자, 놀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은 휴식이 아니라 현실 생존 게임의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월 90만 원도 안 나옵니다. 퇴직금? 집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재취업? 50세 넘으면 일자리는 거의 단순 노동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이렇게 믿습니다. 대기업 출신이면 퇴직 후에도 뭐든 할 수 있겠지. 그 믿음이 바로 은퇴 후 추락을 부르는 착각입니다. 사례 퇴직금 3억 있었지만 2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61세 어씨. 어씨는 한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을 받고 퇴직했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10년은 문제 없겠지. 여행도 좀 다니고 쉬다가 천천히 뭐라도 하지.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8천만 원, 집 리모델링 5천만 원, 매달 생활비 250만 원, 24개월 6천만 원. 2년 만에 통장은 반토막이 났고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밤새 서 있으려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때 괜히 썼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어요. 사례 이력서 100장 넣었지만 돌아온 건 단 한 통의 전화뿐. 58세 B씨. B씨는 IT 계열 대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전략기획팀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인사평가도 늘 최상이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커리어를 꿈꾸며 이력서를 100장 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돌아온 건 이런 피드백이었습니다. 과분하십니다. 채용 연령대가 좀 맞지 않습니다. 연봉 협의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는 택배 분류센터에서 오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경력보다 나이를 본다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사례 퇴직 후 우울증까지.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63세 C씨. C씨는 회사에서 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후배 교육, 조직 관리, 업무 조율까지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죠. 그런 그가 퇴직 후 처음 맞이한 건 쓸쓸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하루. 처음엔 책을 읽고 드라마도 봤지만 그마저도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결국 그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지금은 구청의 일자리 센터에서 공공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느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대기업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퇴직 후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수입원을 확보할 것인지, 어떤 삶의 리듬을 만들 것인지입니다. 첫째, 소득 설계를 현실적으로 하세요. 월 20만, 250만 원의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국민연금, 퇴직금, 임대소득, 유튜브 수익, 배당금 등 어떤 방식이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취업 시장은 이미 다르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제는 직함보다 현장력입니다. 지게차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사, 경비교육, 수료증처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실무형 자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속감을 잃지 마세요. 공공일자리, 봉사활동,
커뮤니티 참여 등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마무리하며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마트에서 박스를 나릅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은퇴 후 30년은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제2의 생존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박스를 나르는 삶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그 박스는 짐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나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마트에서 박스를 나릅니까?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준비 전략.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오랜 세월 명예와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그 이름표는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어선 오늘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30년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30년을 준비하지 못한 수많은 중장년층이 은퇴와 동시에 곧장 경제적 심리적 낭떠러지로 밀려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기업 임원도 예외가 아닌 은퇴 후 재취업의 현실과 그에 필요한 전략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생생한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명함은 내려놓는 순간 시장은 당신을 다시 평가한다. 퇴직 후 가장 큰 착각은 경력이 여전히 통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한 순간부터 시장은 새로운 눈으로 퇴직자를 평가합니다. 나이, 비용 부담, 유연성 부족, 최신 기술 격차 등으로 인해 대다수 5060대는 재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평균 재취업 기간은 9개월 이상, 재취업 후 평균 임금은 퇴직 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을 찾는 문제가 아닌 삶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2. 사례 1. 퇴직금 3억, 불과 2년 만에 바닥난 어씨.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어씨는 35년간 대기업에 근무했고 퇴직 당시 3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여유를 즐기며 여행도 다니고 자녀 결혼과 집 리모델링 등 가족을 위한 소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생활비, 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인해 3억 중 대부분이 소진되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퇴직 직후의 자산 소비는 심리적인 보상 심리와 무계획한 소비 패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퇴직 후 최소 2030년의 생애 주기를 고려할 때 퇴직금의 연소득 환산 계획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자산은 연 3% 수익률 기준으로 연 900만 원, 월 약 75만 원의 생활비로 환산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수치화가 중요합니다. 3. 사례 2. 이력서 100장 보냈지만 연락은 한 곳뿐. IT 부문 출신 B씨. B씨는 국내 대기업의 전략기획 부서에서 20년 이상 일하며 성과를 인정받아왔습니다. 퇴직 후 동일 업계 재취업을 기대했지만 100장이 넘는 이력서를 보내고도 단 한 곳에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그는 과분하다, 조직 문화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이는 과잉 스펙 역차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연봉 요구, 변화에 대한 유연성 부족, 조직 내 위계 질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경력보다 가성비와 조직 적합성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 기존 명함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은 기존 전문 분야를 고집하기보다 시장 수요에 맞는 재교육과 전환 직무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지게차 운전기능사, 사회복지사, 반려동물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4. 사례 3. 고립감과 정체성 상실, 결국 찾아온 우울증. 63세 C씨. 한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C씨는 퇴직 후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가족은 바쁘고 주변 친구들도 각자 생계에 바쁘다 보니 소통의 끈은 점차 끊겼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정년퇴직은 단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이 단절되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봉사, 소모임 참여 등의 비경제적 활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5060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면 새로운 소속감을 갖고 건강하게 사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5.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전략. 현금 흐름 확보. 퇴직금, 연금 외에도 월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고정배당 ETF SHD, VYM 등 투자,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한 콘텐츠 수익화, 위와 같은 소규모 다수 수입원 확보 전략이 필수입니다. 실무형 자격증 취득. 고연령층에게도 기회를 주는 업종은 안전관리교육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산업안전기사,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단순 노동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직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심리적 준비와 정체성 재정립.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함과 급여 대신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지를 스스로 정의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자존감 하락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기여감, 자기개발, 건강관리의 3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마트에서 박스를 나릅니까? 이 문장은 단순한 개인의 추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인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어지는 예고된 현실입니다. 누구나 맞이할 은퇴, 그 이후를 위해 정서적, 재정적, 사회적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노후 시나리오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순간입니다.